판타지에로의 과몰입. 문턱 요인. 사춘기 제프리는 자신이 동성의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성을 죽이고 시체를 해체하고 의식을 잃은 남자 옆에 눕는 판타지에 몰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프리는 말합니다. 14살인가 15살 경우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성과 얽힌 폭력에 대한 강박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더욱더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나는 이를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고, 그래서 말하지 않고 간직했습니다. 아즈마도 그랬지만 사춘기는 분명 삶의 커다란 격변기임에 분명합니다. 여기서 강박적 사고란 자신이 하고 싶지 않아도, 심지어 억누르려고 해도, 없애려고 해도 자꾸 의식에 떠올라 의식을 차지하는 사고인 침투적 사고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같은 사고나 행동을 반복하면서 불안을 줄이려는 관객길의 욕망을 사용합니다. 이런 관객길의 욕망 중에는 대표적으로 고통의 관객길과 쾌락의 관객길이 있다고 했죠. 고통을 알려주는 관객의 길은 그 고통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 즉 피하기 위해 강박적 사고나 행동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쾌락적 관객길은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 강박적 사고나 행동을 하는 것이죠. 제프리의 위의 강박적 사고는 주로 후자인 쾌락의 관객길 욕망을 사용한 것입니다. 사춘기에 그는 자위를 하면서 판타지를 꽃피웠습니다. 성도착적 판타지가 다른 공상보다 강력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위라는 실질적인 강력한 쾌락인 오르가즘의 경험을 판타지에 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매력적인 남성과의 성관계였으나 차차 살인과 사체 절단이 더해졌습니다. 제프리에 의하면 그의 가장 정교한 환상 중 하나는 15살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집을 자주 지나가는 조깅하는 남자의 강박적인 매력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 남자의 인상적인 몸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남자를 만날 방도를 몰랐고 그에 의해 거절될까 두려웠습니다. 이 판타지는 그가 이 조깅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길 덤불 속에 야구 방망이를 쥐고 잠복해 있다가 이 남자를 덮쳐서 그를 기절시키고 결국 성관계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제프리는 이런 공상이 주변 사람과 사회에 의해 비난받을 판타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는 이런 침투적 사고는 죽을 때까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침투적 사고는 분명 그의 어머니 조이스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발작적 증세 등으로 보이는 불안장애는 강박장애나 강박성 성격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장애는 유전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감정형 어머니처럼 날뛰지는 않았으나 그녀로부터 유전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의심해 봅니다. 연쇄살인의 문턱 요인인 판타지에로의 과몰입. 프로파일링의 개척자 중 한 명인 레슬러는 연쇄살인범들에게서 관찰되는 비정상적인 판타지, 즉 공상은 단지 공격과 세디즘의 이미지만을 갖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레슬러를 비롯한 버저스 등은 반복되는 성적 폭력 행위의 내적 동기로 공상의 역할을 도입하기 위해 인지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또 레슬러는 폭력적 행위를 낳는 성적 이미지의 생산에 통합된 개인의 인지 지도와 퍼스널리티의 특성과 관련된 추동 메커니즘으로
판타지를 탐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판타지의 세계는 권력, 통제, 폭력과 절단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매우 성적인 영역입니다. 연쇄살인범들은 자위를 동반한 성적 만족에 의해 보상받는 범행 판타지를 단연간 반복적으로 아주 깊고 넓은 관객길을 형성합니다. 이 관객길은 너무도 강력해서 이 범죄자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와 시간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단지 살아있는 듯 보이는 좀비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판타지를 따라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연쇄살인범의 동기와 행위에서 생각과 판타지의 역할은 연쇄살인, 특히 성적 살인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를 나는 문턱 요인이라 부르겠습니다. 연쇄살인을 위해 어떤 이전의 요인들이 다 갖춰졌다 해도 이 판타지로의 과몰입인 문턱을 넘지 않으면 연쇄살인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이전의 요인 중 연쇄살인으로 이어질 요인들이 강하지 않았지만 살인에 대한 반복적인 판타지로의 과몰입이 일어난다면 이는 연쇄살인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쇄살인의 7단계 중 첫 단계가 연쇄살인에 대한 판타지의 과몰입입니다. 프로파일링을 연 인물 중 한 명인 더글라스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폭력적인 범죄들은 가해자의 상상 안에서 조용하고 고립된 시작을 가지고 있다. 판타지에 빠진 사람들은 그들의 이상한 행동으로 인해 친구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충동을 억제하거나 공감 능력을 개발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My Friend 다머란 영화에서도 보여지듯 다머가 강가에서 잡은 물고기를 풀어주어야 함에도 내장을 보고 싶다며 마구 물고기를 난도질한 것에 친구들이 놀라는 장면을 보셨죠. 고립된 환상의 세계와 그곳에서의 성적 만족을 주는 행위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대체하게 됩니다. 에로틱하고 도착적인 판타지에 너무 몰입해서 범죄자는 결국 현실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현실에서 자신의 성적 판타지를 실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 듯 보일지라도 속으로 이들은 자신만의 생각에 과몰입된 외롭고 배고픈 늑대입니다. 첫 번째 살인 후 다머는 판타지에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처음 발생하자마자 나는 그것이 이후의 나의 삶을 지배할 것 같음을 느꼈다. 이런 운명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수년간 이어져온 저항할 수 없는 연쇄살인의 판타지 때문입니다. 판타지는 살인의 청사진. 그의 판타지는 연쇄살인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젊거나 어린 흑인이나 유색인종 남성 동성애자를 만난다. 그리고 그들에게 누드 포즈를 취해준다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해 자신의 아파트로 그들을 유인해 온다. 아파트에 와서 그들에게 약을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다. 다양한 포즈의 사진을 찍어 기념품으로 남긴다. 그 다음 사체들을 절단한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희생자의 신체 부위를 잘라 기념품으로 보관한다. 물론 살인이 진행되면서 몇몇 희생자들에게 좀비를 만들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산 사람의 머리에 드릴로 구멍을 내고 염산이나 끓는 물을 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판타지에 있는 것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판타지들은 현실에서의 살인과 상호작용합니다. 보통 연쇄살인범은 그들의 판타지를 현실에서 실행으로 옮기고 나서 판타지와 현실에서의 살인 수행을 비교하고 측정합니다. 물론 현실은 판타지만큼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 판타지를 보완하고 수정하며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살인을 계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제프리만의 살인 충동.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우리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제프리를 보면 나와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저런 인간도 있구나 생각하죠. 과연 17명을 죽인 미러키의 식인종 제프리 다머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별종의 동물일까요? 제프리만 이런 환상에 빠질까요? 심리학자 스탠리 러시만은 건강한 대학생들을 상대로 사회에서 금지된 판타지를 한 적이 있는지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종종 성폭행, 성적 처벌, 비정상적인 상황이, 고통을 수반하는 상황이, 불경스럽거나 외설스러운 인상, 노인이나 가까운 사람에 대한 학대, 사고, 동물이나 아동에 대한 폭행, 충동적이거나 거친 말투나 분노 폭발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도착적 사고들은 인간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사람도 다머와 같은 이상한 침투적 사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술에 의존하기보다 다른 삶과 대상에 집중해서 침투적 사고를 피하거나 막습니다. 침투적 사고는 의식적으로 막으려 하면 할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관객길을 자주 가야 하기 때문에 역으로 그 관객길을 더욱 강화시키게 하는 역설을 낳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나 탐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반대에 피하고 싶은 것도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기억이 더욱 깊게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고 돈 벌고 지지고 볶으면서 바쁘게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침투적 사고에 물들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침투적 사고는 그저 순식간에 지나가는 성가심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